행복을 찾으러 애써 본 적 있으신가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잘해보려고 했던 날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쓴 만큼 마음은 쉬지 못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고 말해주는데, 혼자 남는 시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더 가져야 하나? 무엇을 더 이뤄야 하나? 어디쯤 가야 비로소 괜찮아질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행복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 동안 정작 어떤 감정 하나를 계속 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행복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더 지쳐간다고요. 우리는 행복을 붙잡아야 할 목표처럼 여기고 놓치면 안 될 무언가처럼 대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여 왔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바쁜 이유가 행복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오는 걸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어서라면 어떨까요? 행복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아직 자신에게 주지 못해서라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행복을 더 잘 찾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온 당신이 왜 그동안 행복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행복을 찾으러 다녔는데 정작 피하고 있던 그 한 가지를 천천히 마주해 보려 합니다. 행복을 원했을 뿐인데 왜 마음은 더 바빠졌을까?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참 선합니다. 누구나 더 편안해지고 싶고 조금은 웃으며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행복을 원하면 원할수록 해야 할 것들은 늘어나고 마음은 점점 더 바빠집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오늘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참았는데 내일이 오면 또 다른 이유로 스스로를 가그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믿었는데 정작 하루를 돌아보면 숨을 제대로 쉰 기억이 없는 날들 말이죠. 에리 프롬은 이런 상태를 아주 조용히 짚어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도달해야 할 목표로 만들어버릴 때 마음은 쉬는 법을 잊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느긋해지면 뒤처질 것 같고 잠시 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 뒤에 사실은 불안이 함께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프롬은 말합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한다고요. 더 잘 살아야 안심이 될 것 같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행복마저도 성과처럼 관리하려 들게 됩니다. 그 순간 행복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원했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우리가 애쓴 것이 아니라 너무 서둘렀다는 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원래 도망치게 만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행복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에리 프롬이 말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계속 괜찮은 사람이 되려 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 왜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할까? 에리 프롬은 이 질문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짚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쓸모 있는 나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해낼 때는 안심이 되고
성과가 있을 때는 스스로를 용서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날에는 존재 자체가 초라해 보이는 감각. 이런 마음 낯설지 않으시죠? 이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대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충분히 애쓰고 있음에도 마음 한쪽이 계속 비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의 기능으로만 대할 때라고요. 쓸모로 평가받는 삶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도 이런 상태는 아니신가요? 오늘의 기분보다 오늘의 결과를 먼저 떠올리고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보다 무엇을 남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지점에서 프롬은 아주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버텨온 사람에게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행복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 허락받을 때 비로소 스며드는 감각이라는 것. 프롬의 통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방향만 조금 바꿔보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쪽으로 말입니다. 행복은 왜 항상 조건 뒤에 놓이게 될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행복해도 될 것 같다고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은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도달해야 할 상태라는 믿음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 믿음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넘으면 곧바로 다음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을 채우면 또 다른 조건이 앞에 놓입니다. 행복은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고 우리는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혹시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분명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마음은 그때보다 더 조급해진 감각. 잘 살고 있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들. 프롬은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경험이 아니라 성과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성과는 항상 비교를 불러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행복은 개인의 감각이 아니라 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이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프롬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확보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나를 늘 부족한 상태로 대한다면 아무리 많은 조건을 채워도 마음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금의 나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은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이건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행복을 노력의 반대편에 세워두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프롬이 말하는 행복은 성공 뒤에 오는 박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을 스스로 허락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아주 작은 장면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하나의 습관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부터 말입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왜 사랑을 다르게 이해할까? 우리는
보통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하고 이해해 주어야 하며 기댈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죠. 하지만 에리 프롬은 이 생각이 오히려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의 사랑은 받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곁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느낌.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뒤 이상하게 더 공허해지는 순간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통해 채워지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세상과 마주하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는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태도라고 말이죠. 이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롬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비워둔 채 방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 애쓰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 태도는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프롬은 사람들이 가장 서툰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쉬고 싶어 하면서도 쉴 자격을 따지고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그럴 이유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관계가 있어도 행복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는 연습은 사랑받는 연습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상태를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사람은 행복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행복이 머물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프롬은 그 출발점으로 하나의 단어를 강조합니다. 바로 존재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왜 존재에 머무를 수 있을까? 에리 프롬은 현대인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법보다 가지는 법에 훨씬 익숙해졌다는 것. 얼마나 가졌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지만 마음을 쉬게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기쁨은 생각보다 짧고 곧바로 다음 목표를 찾게 되는 순간 프롬은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행복이 머무를 틈이 없다고요. 소유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잃을 가능성을 함께 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반대로 존재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잘하고 있는지보다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행복의 깊이를 완전히 바꿉니다. 존재의 태도로 살아갈 때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 걷는 시간, 누군가의 말을 듣는 태도, 혼자 있는 저녁의 공기까지도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프롬은 이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서두르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고 있는 순간을 붙잡아 보려 할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지금의 나로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생길 때 사람은 조급함 대신 안정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의 태도를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프롬은 아주 현실적인 하나의 길을 조용히 제시합니다.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리듬이 있다. 행복은 한번 느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감정은 아닙니다. 프롬 역시 행복을 어떤 상태로 고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삶의 리듬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듬은 거창한 계획이나 완벽한 일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한 반복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이 단순한 구조가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었나요? 하루가 특별히 힘들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지쳐 있는 날, 돌아보면 하루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롬은 사람의 마음은 사건보다 질서에 더 민감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겪었는지보다 하루가 어떤 흐름으로 지나갔는지가 마음의 안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려 애쓰기보다 하루를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불안이 머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 기쁨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기쁨이 다시 올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 이 리듬이 생기면 마음은 매번 새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익숙한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게 됩니다. 행복은 이 틀 속에서 조용히 회복됩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프롬은 이 과정을 자기 삶을 돌본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듯 자기 하루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쌓일수록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은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행복을 쫓는 질문이 아니라 행복을 허락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태도를 어떤 방향으로 확장할 것인가입니다. 행복이 사라질 때 우리는 왜 남의 삶을 바라볼까? 행복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프롬은 이 지점에 아주 익숙한 원인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늘 밖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고개를 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내 하루는 괜찮았는데 누군가의 삶을 스쳐본 뒤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진 순간. 프롬은 비교가 문제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교는 나의 삶을 보는 눈을 남의 기준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행복은 내 감각이 아니라 남의 속도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불안해집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위치에서 자라지 않는다고요. 행복은 내 삶에 얼마나 깊이 머물 수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비교가 잦아질수록 사람은 자기 삶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점점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프롬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비교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선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다시 내 삶의 감각으로 돌려놓는 것. 오늘 하루가 내 마음에 어떤 무게였는지, 어떤 순간에 숨이 트였는지 그것을 느껴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불안을 없애지는 않지만 불안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프롬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교가 줄어들 때 사람은 자기 삶의 속도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 안에서 행복은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롬이 말한 행복의 가장 깊은 조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언젠가 도착해야 할 상태처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갖게 되면 그때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프롬은 이 생각 자체가 사람을 가장 오래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시작된다고요. 프롬이 말한 행복은 기분 좋은 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과정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묻기 전에 이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버티고 있는가? 버티는 삶은 늘 미래에만 기대를 걸고 현재를 견뎌냅니다. 하지만 사는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담습니다. 프롬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를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버릴 때라고 봤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성공, 남들이 말하는 행복, 그 기준을 따라가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행복은 갑자기 커지지 않아도 확실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닿은 순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프롬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삶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작은 안정, 작은 숨 고르기, 그것은 행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함께 새겨보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행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찾기 위해 더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조용히 알게 되었죠. 행복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요. 혹시 요즘 괜히 지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잘 버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정답을 주지 않았더라도 조금 숨이 쉬어졌다면, 조금 마음이 풀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은 크게 느껴질 필요도 확실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자기 마음을 잠시라도 돌보고 있다면 그건 이미 행복이 지나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요즘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은 편안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마음이 기댈 수 있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